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UC 얼바인에서 장철순 교수님 연구실에서 호닥으로 시계 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정선희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신 브리게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최근 셀에 게재된 심혈관 질환에서의 장기간 대사 산물의 생성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연구에 영감을 준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명언일 텐데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비롯되고 음식이 곧 양이 되고 약이 곧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서부터 이미 영양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부터 하이패, 하이슈거와 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은 계속 그 섭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은 전 세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온몸에 걸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식습관이 질병을 일으키는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오믹스 방법을 이용하여 식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와 같이 유전자 조절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프로테오믹스와 같이 단백질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대사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진행된다는 본질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메타볼로믹스를 통합한 대사 연구는 영양소 섭취 후 대사 산물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또한 대사체 변화는 다시 유전체나 단백체에 신호로 전달되어 다양한 생리적 과정과 대사 조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사체약은 대사 활동을 가장 직접적이고 기능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LCMS 베이스드 메타볼로믹스는 복잡한 생물학적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사 산물과 지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자나 대사를 규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사 산물의 흐름, 즉 대사 플럭스를 직접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사 플럭스를 측정하는 기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아이소톱 트레이싱, 즉 동위원소 추적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사 플럭스를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실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존재하는 탄소는 카본 12입니다. 하지만 카본 13, 이 카본 12의 아이소톱은 이보다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동위원소로 전자와 양자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카본 13으로 생성된 물질은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분자량만 다릅니다. 생체 내에서는 카본 12와 카본 13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LCMS 분석을 통해서만 분자량 차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C를 표시된 영양소를 투여하면 그 영양소가 대사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새로운 대사 기전을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덕티브 TCS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세포는 TCS 사이클을 통한 대사에 글루타민을 선호적으로 이용합니다. 글루타민은 알파켈토글루타레이트로 전환되어 TCS 사이클 내에서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아이소토 트레이싱을 통해서 하이폭시아 상태에서 이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가 역방향 아이소시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반응을 거쳐 시트레이트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개념과 상반되는 결과였습니다. 이 시트레이트는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전환된 후 리덕티브 TCS 사이클을 대사하고 지질을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동위원소 추적법이 대사 연구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사 플럭스를 연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트로비너스 메타볼로믹스가 있습니다. 이는 organ specific 플럭스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알트리오 블러드, 즉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고 장기 내 대사를 거친 뒤 비너스 블러드, 즉 정맥을 통해 혈액을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알트리오 블러드와 비너스 블러드의 대사 산물 농도를 비교하면 장기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어떤 물질이 나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너스 블러드의 대사 산물의 농도가 높다면 그 장기가 대사 산물을 방출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알트리오 블러드의 농도가 높다면 그 장기가 대사 산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량적 접근을 통해 각 장기별 대사 산물의 생성과 소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멀티올간 크로스톡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멀티오간 크로스톡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리사이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은 글루코즈를 생성하고 이 글루코즈는 혈액을 통해 머슬로 운반됩니다. 머슬은 글루코즈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락테이트를 생성하게 되죠. 이 락테이트는 다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리버로 운반되면 그루코네오제네시스로 사용됩니다. 즉, 코리사이클은 간과 근육 간의 대사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몸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대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장기는 고유한 대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순환하는 대사 산물을 통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생리적 항상성과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상태와 같이 그러한 균형이 무너진다면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멀티오간 메타볼릭 인터랙션을 심혈관 질환 연구에 적용하였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심장과 뇌에서 발생하며 헐트어택이나 스트로크 같은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혈중 콜레스테롤입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아스로스클레로틱 플라크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혈관을 막아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대사의 원인을 고려할 때 다른 장기의 기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대사는 비단 심장, 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 근육, 장 등 여러 장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멀티오간 메타볼릭 인터랙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심혈관 질환 연구에서 G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돼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마우스는 식이 유도를 통해서 아스로스클레로틱 플라크를 잘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돼지 모델은 시기를 통해 이런 플라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해부학적인 구조로 그러한 구조, 장기 체계, 생화학적 특성이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돼지 심혈관 질환 모델을 이용하여 다기관, 대사적 상호작용을 연구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스터디 오버뷰입니다. 저희는 유카탄 미니피그를 세 가지 조건에서 비교하였습니다. 첫째, 컨트롤 다이어트를 공급한 돼지에서 패스팅, 피딩을 비교하였습니다. 둘째, 컨트롤 다이어트와 비교하기 위하여 하이패 하이스크루즈 다이어트를 제공을 하여 대사의 이상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LDL 리셉터 낙가웃 피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디자인은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모사하는 워크플로우를 나타냅니다. 각 돼지에서 오버나잇 패스팅 후 저희가 혈액을 채취를 하였고, 이어 액상시기를 제공하여 식후 상태의 혈액을 추가적으로 채취함으로써 식이 후 나타나는 동적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음, 전체 12개의 혈관 부위에서 혈액을 수집하여 멀티 올간 대사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1000개가 넘는 서큘레이팅 메타볼라이트를 측정하여 이와 같이 힙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본 힙맵은 혈액 내 대사체 농도가 아닌 장기 사이 대사체 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맥혈과 정맥혈 내 대사체 농도를 비교를 하여 각 장기가 해당 대사체를 흡수 혹은 방출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흰맵의 빨간색은 이제 정맥혈의 농도가 동맥혈보다 높은 경우로 해당 장기가 대사산물을 방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파란색은 동맥혈의 농도가 정맥혈의 농도보다 높은 상태로 장기가 대사산물을 흡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X축에는 각 장기와 공복 식후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Y축에는 대사산물과 그 대사산물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식이 섭취에 따라 매우 역동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러한 보라색 바이렉시드죠. 바이렉시드의 organ 네트워크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인테스틴에서의 방출과 리버의 흡수가 동시에 관찰되어 활발한 바이렉시드의 교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식이 섭취와 무관하게 관찰되는 패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드니는 이 대사산물에 대해 일관된 흡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신장의 액티브 필터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식이 의존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식후에 이제 흡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영양소의 흡수의 증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피부에서의 식후 퓨얼 스위칭입니다. 식후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식후에 스킨에서 글루코즈와 시트레이트의 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료로 사용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이 오른쪽 스킨 그래프의 이제 페릭 엑시드는 식후에 그 흡수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식후에 에너지 기질이 페릭 엑시드 옥시데이션에서 글루코즈 옥시데이션으로 전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약하자면 본 결과는 멀티 오간 메타볼릭 크로스톡이 식후에 이제 변화됨을 한눈에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하이페 하이스쿨스 다이어트에서 organ specific production consumption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저희 역시 유카탄 피그를 사용을 하였고 2주간 하이페 하이스크루즈 시기를 제공하여 체중을 증가시켰고 인슐린과 호마 IR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사 질환의 초기 단계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흰맵과 같이 컨트롤 다이어트와 이제 하이퍼 하이스크루스 다이어트 피그의 흰맵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컨트롤 다이어트 대비 하이퍼 하이스쿨스 다이어트 피그의 흰맵에서 전반적으로 색이 옅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알소르비너스 메타볼라이트의 농도 차가 감소하여 장기 전반에 대사 산물의 프로덕션 컨섬션이 감소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식후의 역동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식이 후 호르몬 레귤레이션, 예를 들어 인슐린, 글루카곤 신호에 의해 매개되는 장기간 대사의 저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타볼릭 그레디언트를 모든 장기에서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사 산물의 디렉션을 확인하여 싱크 올간과 소스 올간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레이트와 같이 말레이트는 레그, 인테스틴, 그다음에 스플린에서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니에서 업테이크 되는 패턴을 관찰되었는데요. 이러한 바 그래프를 저희는 코드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이와 같이 화살표의 방향성을 통해서 릴리스되고 있는 이제 소스 오간과 업테이크하고 있는 싱크 올간을 이와 같이 재현하였습니다. 이를 컨트롤 다이어트에서 관찰되는 모든 유의미한 메타볼릭 플럭스로 나타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많은 장기간 네트워크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테스틴과 렁이 주로 대사산물을 방출하는 반면 키드니와 이제 리버와 키드니가 주로 흡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페 하이스쿨스 다이어트에서는 이러한 플럭스가 전체적으로 저하되었고
그 가운데 리버에서의 방출이 증가하고 키드니의 흡수가 강화되는 등 인트로간 메타볼리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이스쿨 시기는 장기간 대사 네트워크를 교란하여 정상적인 물질 흐름과 균형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게 되면 이제 하이스쿨 다이어트는 인테스틴과 리버 간의 시트룰린 대사를 리와이어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테스틴의 시트룰린 대사를 보게 되면 컨트롤 다이어트에서는 인테스틴이 시트룰린을 서큘레이션으로 방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스쿨 다이어트 피그에서는 그 차이를 보지 못하였고요. 반면에 리버에서의 시트룰린의 릴리스 업테이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줄어든 인테스틴에서 줄어든 시트룰린의 방출이 리버에서 보강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테스틴의 시트룰린의 방출이 하이스쿨 다이어트 2에서 리버로 이동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트룰린의 대사의 프리커서인 글루타민을 트레이서로 사용하여 그 멀티올간 메타볼릭 크로스톡을 검증하였습니다. 컨트롤 다이어트와 하이스쿨 다이어트를 섭취한 마우스에서 시스템 레이브드 글루타민을 사용하여 시트룰린의 합성을 각각의 올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이스쿨을 섭취한 피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 선에서 보시다시피 시트룰린 합성과 방출이 마우스에서도 장에서 간으로 이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대사산물의 프로덕션 컨섬션의 변화를 야기하는 분자 기전을 궁금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관찰된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변화에 가장 크게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concentration gradient에 따른 패시브 트랜스포트이고, 둘째는 호르몬에 의한 concentration gradient를 거스르는 이제 능동적 조절, 호르몬 드라이브 레귤레이션입니다. 먼저 첫 번째, concentration dependent traffick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과 혈액간, 대사산물의 농도차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각 대사산물의 방출과 흡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즉,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조직 내 흡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조직 내 농도가 높을수록 혈중으로 대사체가 방출된다면 이는 concentration gradient dependent한 교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오타닉 엑시드는 컨트롤 다이어트 피그에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와 이러한 메타볼릭 업테이크 앤 릴리즈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이러한 메타볼라이트는 이제 농도 의존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스쿨 다이어트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없어져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메타볼라이트 플럭스가 붕괴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능동적 조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장기의 대사산물 업테이크 릴리즈를 전신 인슐린 농도와 상관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컨트롤 다이어트 피그에서는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높을수록 레그에서 글루코즈 흡수가 증가되는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스쿨 다이어트 피그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사라져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에서도 유사한 신호 교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하이스쿨 다이어트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기반한 수동 교환과 호르몬 매개 조절에 따른 이러한 두 경로에 따라서 대사산물을 업테이크하거나 릴리즈를 항상성을 교란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환이 교란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카르니틴,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드라이 메타볼라이트, 그리고 특히 바이렉시드가 하이페 하이스쿨스 다이어트 피그의 올간에서 프로덕션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바이렉시드의 대사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바이렉시드는 리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어 바일 덕트에 의해 인테스틴으로 분비됩니다. 인테스틴에서 지질 흡수에 도움을 준 후 대부분의 바이렉시드는 인테스틴과 리버를 잇는 포럴 서큘레이션을 통해 리버로 재흡수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찰한 바와 같이 정상 상태에서의 서큘레이팅 바이렉시드의 컨센트레이션은 매우 낮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이페 하이스크루스 다이어트 피그에서 서큘레이팅 바이렉시드의 농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페이션트에서도 질환의 중증도와 서큘레이팅 바이렉시드의 컨센트레이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에서 높아진 서큘레이팅 바이렉시드는 어디에서 생성되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메이저 올간에 대해 메타볼라이트 프로덕션 앤 컨섬션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간에 따른 바이렉시드의 프로덕션과 컨섬션을 이와 같은 지도로 그려보았습니다. 막대가 바깥쪽을 향하면 그 올간에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막대가 안쪽을 향하면 그 올간에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다이어트 피그에서는 기존 개념과 동일하게 인테스틴에서 바일엑시드가 분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이퍼 하이스쿨스 다이어트 조건에서 거의 모든 장기가 바일엑시드를 서큘레이팅으로 방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다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많은 논문과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미 퍼블리시된 논문들의 트랜스크립토믹스 자료에서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페이션트의 브레인, 헐트, 키드니, 머스, 아디포스 티슈에서 바이렉스 신테시스 엔자임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도 돼지 조직에서 RNA 시퀀싱을 수행한 결과 하이페 하이스쿨스 다이어트에서 여러 장기에서 바이렉시드 신테시스 엔자임과 트랜스포러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전자 발현과 대사 산물의 생성량이 정량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돼지에서 프레시 조직을 채취해 바이렉시드의 프리커서인 레이브드 콜레스테롤을 익스비보 트레이싱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컨트롤 다이어트에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리버에서만 레이브드 바이렉시드가 방출된 반면 하이페 하이스크루스 다이어트 피그에서 채취한 장기 세포들에서는 많은 장기들이 콜레스테롤을 대사하여 레이브드 바이렉시드를 방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심혈관 질환 상황에서도 강화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저희는 LDL 리셉터 낙아웃 돼지에 아스트로제닉 다이어트를 제공하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에서 역시 서큘레이팅 바이렉시드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으며 멀티 올간에서 이 바이렉시드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렉시드의 염증 유발 가능성을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혈관 내피 세포에 마이크로플루이드 3D 배양 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 바이렉시드를 노출한 후 ROS 생성과 염증 반응을 평가했습니다. 돼지에서 가장 풍부하게 검출된 두 종류의 바이렉시드를 처리했을 때 ROS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단핵구 부착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내피 염증이 촉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된 서큘레이팅 바이렉시드의 패소제닉 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와일드타입 마이스에 바이렉시드를 인퓨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큘레이팅 컨센트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엔도테리얼 인플라메이션 마커인 VCAM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바이렉시드는 베스큘러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알트리오비너스 메타볼로믹스를 통해 기존의 노션과 다르게
하이패 하이스크로스 다이어트에서는 다수의 장기가 바이렉시드의 방출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엔도텔리얼 셀의 염증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카디오메타볼릭 디지즈의 발병 및 진행을 촉진시킴을 밝혔습니다. 본 연구는 배우성 박사님과 잔일이 그리고 많은 동료들, 장철순 교수님의 지도 하에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다이아베리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NRF의 포스트 닥터 펠로우십의 서포트를 통해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